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혹은 졸업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등 예비과정을 시작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EBS 강의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 EBS 강의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선생님이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이 사실 되게 EBS에 강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강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강의입니다. 고등 예비과정이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장 프레시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하는 강의가 이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 게시판을 보더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아있는 강의라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와 같이 30강을 완강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이제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발을 한 발 딛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 발을 딛고 나면요 어떻게든 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은 흐르게 되고요, 내가 어찌됐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건요, 시작을 하고 났을 때 잘 가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OT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OT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OT를 보시고 이 강의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 이 강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시고 1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이 첫 번째 강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라는 얘기들도 조금씩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선생님이 항상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학습 목표는요, 강의가 끝날 때 똑같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처음에 보셨던 학습 목표를 보시고요, 마지막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보면서 배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학습 목표 아래는요, 이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공식이나 얘기들을 함께 제시할 거고요, 같이 퀴즈가 제시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고 정답도 수강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를 제시할 때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라고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 참 여러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마인드맵처럼 살짝 이렇게 좀 구조화시켜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인드맵은요 점점점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요 한 장의 완성된 마인드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가면서 강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 목표를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오늘의 목표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싱그런 바람이 나를 스쳐갈 때 나란히 우리가 발맞춰 걸을 때 좋은 느낌.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요, 오늘 첫 번째 목표는요, 바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랑 같이 지금 칠판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죠.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과서가 여러분의 하나 선배, 하나 윗학년이죠. 지금 고2가 되는 학생들부터 교과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예,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오랜 선배들은 한 2년, 3년 그 이상의 선배들은 항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어는요,
문제는요. 집합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잘하는 계산, 즉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다소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요. 좀 딱딱함이 덜한 것 같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느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강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산을 잘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우선 여러분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가 용어 정리 중에서 동류항이랑 내림차순이었죠. 사실은 동류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잠깐만 다항식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다항식은 뭐죠?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겠지만요. 다항식은 단항식들의 합으로 구성된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하나는 모두 다 단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들을 덧셈으로 모아놓은, 즉 요 각 항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즉 단항식은요. 문자나 숫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고요. 다항식은요. 그렇게 모인 단항식을 덧셈으로 엮어놓은 것이 바로 다항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항식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는 계실 텐데 이러한 다항식들끼리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류항이라는 개념인데요. 동류항은 사실 말에서도 나타나 있죠. 종류가 같은 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2x랑 3x 이런 거 동류항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xy랑 5xy 이런 것도 동류항이죠. 동류항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두 동류항끼리는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동류항을 더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x 나오죠? 그런데 2x랑 xy는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동류항끼리는 또 덧셈이 가능하죠. xy 마이너스랑 플러스 5xy 더하면 4xy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하구나. 아, 그래서 동류항의 의미가 있구나.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중학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1 예비 과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고등학교에 필요한 중학교 때의 개념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개념들을 좀 상기시켜야 베이스가 깔려야 고등학교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잊어버렸다 싶은 내용들은요. 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찾아보시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개념, 용어 정리는요. 내림차순입니다. 자, 내림차순은요. 어떤 다항식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느낌에서 딱 오죠. 차수를 내려가도록 순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2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할 때는요. 어떤 문자에 관해 라는 말을 해줘요. x라는 문자에 관해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래? 이런 말을 합니다.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에 대한 가장 높은 차수인 x 세제곱이 먼저 오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오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는요. x 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은요. 2x가 오고요. 그리고는 3이 오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세제곱, 제곱, 1차, x가 껴있지 않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림차순의 의미를 아시겠죠?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게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림차순이 있다면 오름차순도 있겠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쭉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거꾸로 3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2x가 오고요. 그 다음은 x제곱이 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내림차수는 높은 것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오름차수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수학적으로는요, 선생님이 제목에도 내림차순만 쓴 이유는요, 수학에서는, 우리 1학년 수학에서는 특히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수분해를 배우시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낸 거고요. 비교해서 오름차순의 개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용어 정리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이유는요. 사실 목표는 이번 시간은 계산입니다. 계산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용어도 좀 정리해보고 한 건데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계산을 조금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에요. 6페이지에 내용 정리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선 6y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2x 제곱이다. 이것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런 예제 보이시나요?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니까 x에 관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까지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가장 높은 차수가 누군가요? x 세제곱이죠. 자, 그 다음은요. 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은요. x죠. 그 다음은요. 선생님, 이 y는 어떻게 해요? y도 사실은 1차잖아요. 아니요. 그런데요. y는 x 입장에서 보면 x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y만 있으니까 x 입장에서 보면 상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라서 6y는 맨 뒤로 보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x제곱과 x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6y와 3을 써주시는 겁니다. x 입장에서 보면 6y나 3은 x 입장에서는 상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야 내림차순 정리가 된 겁니다. x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다항식을 2개를 주고 이 두 다항식을 덧셈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고요. 두 번째 b라는 식은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입니다.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랬어요.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요. A랑 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차수끼리, 즉 동류한끼리 더할 수 있다 그랬죠. X제곱끼리 더하면 3X제곱이고요. X 한끼리 더하면 더하기 X네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EX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셨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1번과 유제 1번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만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 6페이지에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칠판을 보시죠. 자, 예제 1번입니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A, B라는 다항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주고요. 차수가 좀 더 복잡해진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와 2A 빼기 B 이렇게 다항식끼리 덧셈한 것과 혹은 2A 빼기 B라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대로 더하라는 얘기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더할 때는요. 그냥 가로로 놓고 더하셔도 되고요. 세로로 놓고 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근데 굳이 세로를 안 놔도 여러분 이 정도는 눈에 보이실 거예요. 동류한끼리만 잘 묶어서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더해볼게요. A랑 B를 더할 건데요. 그러면 보통은 정리를 할 때 한 문자를 잡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서 제일 높은 차수부터 따져볼게요. 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끼리 더하세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다음은요. X 입장에서 1차를 찾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2XY와 XY가 있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할까요? 그렇다면 더하기 3XY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y제곱과 y제곱은 x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두 개를 쓸 건데 두 개를 더하시면 2y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죠. 제가 x 입장에서 항을 골라서 동료항끼리 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보통은 한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세련된 답으로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a 빼기 b요. 한번 해볼게요. 2a 빼기 b는요, 먼저 a에다 2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2a는요, 2y제곱에 4xy에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2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입니다. b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인데요. 그 앞에 빼기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빼기를 하고 괄호를 꼭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이 괄호를 하나하나에 다 빼기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부 보호를 바꿔야겠죠. 따라서 지금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도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렇다면 x제곱 역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4x제곱과 x제곱은 마이너스 5x제곱 나오죠. 자, 그 다음 x의 1차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하기 3xy 나오죠. 그 다음은요, 2y제곱과 y제곱끼리 빼니까요. y제곱하고 더하니까요.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과 2번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2차식이 나왔지만 3차식도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차수가 높거나 조금 더 복잡한 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상수배를 하는 이런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이제 예제, 유제로 갈 건데요. 자, 유제 문제는요. 위에 있는 예제에 약간의 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저라면 한 번쯤 풀어보고 강의를 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먼저 풀어보시고 유제 1번 보시죠. 자, 푸셨죠? 자, 유제 1번은요. 일단 쭉 내용을 읽으면서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그렇죠. 내림차순입니다. 다항식이 있는데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를 한다 했을 때는요. 어떤 문자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x에 관해 제일 높은 차수는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썼어요. x에 관해 1차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아서 가운데다 넣었겠죠. 그럼 먼저 이걸 써볼게요. 마이너스 xy와 2x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x에 관해 아무것도 아닌 거. x가 안 들어있는 거겠죠. 상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상수. 그러면 2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는 전부 다 x 입장에선 상수가 되겠죠. 그걸 다 뒤로 몰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 식을 정리한 게 이 위에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x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로 묶어주시면요. 마이너스 x 다시요. 마이너스 y 더하기 2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 더하기 2 혹은 2 마이너스 y 둘 다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제가 자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인수분해를 가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써먹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답을 정리할 때 좀 예쁘고 깔끔하게 실수 없이 정리하고자 하는 방법 그런 이유도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중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제 2번입니다. 2번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거 보이시죠? 분명히 a 더하기 2b를 줬는데 여기에서는 c 더하기 2b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제 내용 정리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제 2번 보시기 전에 저를 같이 보시죠.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일단 내용 정리 하시고요. 문제풀이 어느 정도 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다항식의 덧셈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배울 겁니다. 다시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배울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여러분이 이미 자연수 혹은 그 유리수 계산에서 이미 하고 오셨던 내용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뭐 요 예제를 잠깐 보고 생각을 할게요. 2 더하기 3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죠? 그렇죠. 3 더하기 1을 계산한 거랑 똑같죠. 이게 그 자연수의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교환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다항식의 덧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더한 것은요. B랑 A를 바꿔서 더한 거랑도 같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합 법칙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덧셈을 하고 싶은데 7 더하기 2 더하기 다시요. 7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갈게요. 5 더하기 3 더하기 7이라고 할게요. 요런 계산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서 8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15해서 할 수도 있죠. 엄청 쉬운 계산인데 이렇게 안 하셔도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5 더하기 3 더하기 7을 하는데 왠지 이쪽이 더해서 10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 더해도 똑같이 15가 나오네요. 맞죠? 네. 즉 저는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걸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더하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같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법칙이 성립한 거냐면요.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결합, 앞에 거 두 개를 결합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결합하나 같다는 얘기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자연수나 유리수의 계산에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덧셈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B, C를 더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더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덧셈에 대한 이러한 교환 법칙과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유제 2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럼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유제 2번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보시면요. 일단 A 더하기 C 더하기 2B를 줬는데요. 문제에서. 그런데 우리가 준 거는 A 더하기 2B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A랑 B를 각각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랑 2B가 친해져야 돼요. 이 식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A랑 2B를 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리를 살짝 바꿔주셔야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선 A 더하기 이 안에서 2B랑 C를 자리를 바꾸세요. 상관없죠. 왜? 덧셈에 대해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A랑 2B가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데요.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고 했죠. 따라서 A 더하기 2B에다가 C를 더할 때 앞에 먼저 결합을 해서 하나 똑같다 그랬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A 더하기 2B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C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써드린 법칙을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을 썼나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그렇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에서는 무슨 법칙을 썼나요? 그렇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썼죠. 자, 그러면요. 이 상태로 우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을 할 건데요. 결국에는 A 더하기 2B라는 요식과 C라는 요식을 더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 상태로 더하겠습니다. 다시 안 쓸게요. x제곱끼리 더하죠. 4x제곱. 4x랑 2x 더하죠. 6x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4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한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식 자체를 간단히 하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b와 더하기 3c가 되고요. 더하기 5b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한 번 정리를 가능하죠. 정리가 A에다가 여기가 어떻게 되죠? 2B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3C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요렇게 두 개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해도 같다고. 따라서 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하시면요. 똑같이 위에 있습니다.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요것과 3c를 더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더 쓸게요. 3x제곱 4x 더하기 1과 3c니까 여기다가 다 3배를 해서 더하겠습니다. 자, 그럼 9, 6x, 3x제곱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x제곱이 되죠. 일단 x제곱끼리 더하면.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x가 되죠. 그 다음은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유제 2번까지 지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들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문제 중간중간에 섞어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요. 전부 다 계산을 잘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산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도 네, 잘 보셨으니까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얘기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진로 진학 팁을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올리신 버킷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버킷리스트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책에도 있고요. 영화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은요. 죽기 전에 꼭 이뤄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화나 책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거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이유는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은 해보고 죽어야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한번 작성해보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만큼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되니까 한번 작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킷리스트 제가 제시해놓은 그 화면처럼 한번 여러분 오늘 작성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올리신 건 아니고 여러분의 선배가 올리신 버킷리스트지만 이제 강의 중반으로 갈수록 여러분께서 직접 올리신 버킷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목표로 가보시죠. 자, 그 다음 목표는요. 7페이지로 가시고요.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칠판을 보시죠. 자, 다항식에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는 진행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요. 다항식의 곱셈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도대체 곱셈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여러분 이미 또 다항식의 곱셈을 하긴 하셨죠. 중학교 때. 근데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도요. 역시 법칙들이 성립하는데요. 교환 결합 법칙 역시 성립합니다. 또 하나는요. 한 가지 더.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시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고? 그렇죠. 교환 법칙 그대로 성립하고 결합 법칙 그대로 성립하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교환과 결합과 분배 법칙은 간단히 언급하면 교환은 어떤 의미냐면요. AB라는 다항식을 곱할 건데 BA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같겠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 ABC를 곱할 거예요. 세 개를. 그런데 ABC 세 개를 곱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그죠? 아니면 BC를 먼저 곱한 상태에서 A를 곱하나.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덧셈에 관한 결합법칙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합법칙도 성립해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법칙이에요. 분배법칙. 분배법칙은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 게 분배법칙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 한번 했는데 이런 걸 전개하려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3x 더하기 3y라고 전개하셨죠.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따라서 A랑 B 더하기 C라는 다항식을 전개하고 싶으면요. A가 하나하나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A, B 더하기 A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신 내용에 조금 더 확장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요. A 더하기 B에다가 뒤에 C가 있다. 그렇다면 뒤에서도 집집마다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C 더하기 BC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분배 법칙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세 가지가 다항식의 곱셈에서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분배 법칙은 핵심은 하나를 가지고 각각 괄호 안으로 집집마다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요 내용과 플러스 어떤 내용을 함께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계산이 좀 쉬워지냐면요. 우리 목표 중엔 사실은 없었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중학교 때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습 겸 지수법칙을 한 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수법칙은요. 지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예제로 바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x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럼 x 몇 제곱이 될까요? 몇 제곱? 그쵸, 5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xx고요. 여기 xxx니까 5번 곱한 거니까 5제곱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라고 우리 쉽게 기억을 보통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랑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요. x의 제곱을 세제곱할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는 답만 먼저 얘기해 볼까요? x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죠? 그죠? 왜냐면 x의 제곱이라는 그 항 자체를 이렇게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3번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6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혹시라도 두 가지를 헷갈리실까 봐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왔으니까 마지막 그 다른 지수 법칙들도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해볼게요. 만약에 세제곱 나누기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개를 나누기니까 빼죠. 맞죠? 근데 만약에 제곱 나누기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0제곱이죠. 빼니까. 근데 모든 수의 0제곱은 뭐죠? 1이죠. 왜냐하면 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맞습니까? 자, 이것도 은근 활용될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에서 세제곱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두 개를 빼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x의 세제곱이니까 x분의 나누기는 분해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x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나누기니까. 근데 이거 두 개 나누고 나면 x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x분의 1과 같아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부딪힐 일이라 물론 우리 이번 단원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뭐 이런 얘기 해볼까요? xy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각각을 제곱하는 거랑 같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y분의 x를 제곱해볼까요? 물론 y는 0이 아니겠죠. 그러면 y제곱분의 x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을 가지고 지수법칙 적용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완벽하게 하셔야 여러분이 계산에 실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요. 바로 이 1, 2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핵심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제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7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저랑 보시죠. 자, 다음식을 전개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시죠. 이거 전개하여라 그랬으면 괄호를 풀어 헤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요. 요것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되죠. 이건 어떤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실수 없이 차분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잘 만드느냐 결정됩니다. 자, 보시면요. A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은요. 더하기 2A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은요. 더하기 2A제곱이죠. 그리고요. 요 2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2A입니다. 그 다음은요. 2는 4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A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A에 관한 가장 높은 차수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의 제곱은요. 2A제곱과 A제곱이니까 더하기 A제곱이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입니다. 없어지네요. 마지막으로 4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찬찬히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짜리가 있을 때는요. 하나를 붙잡고 다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하나를 붙잡고 다 들어가시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2번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는데요. 2번도 그냥 다 전개 하나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요. 뒤에가 2개니까 2x를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시고요. 3y를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시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물론 앞에서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뒤에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2x를 가지고 한 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x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2x랑 들어가면 더하기 2x의 y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y를 가지고 들어가시면요. 3y의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은요. 3y의 세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y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y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x와 y가 아주 난무하고 있죠. 차수도 3차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x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x 세제곱부터 정리 들어가죠. x 세제곱에 관한 건 이거 하나니까 이렇게 정돈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x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x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건 누군가요? 이거 하나뿐이죠. 따라서 이걸 쓰시고요. 보통은 x를 먼저 쓰니까 x 제곱에 y 이렇게 저는 쓰겠습니다. 아이고, 플러스네요. 자, 그 다음에 x의 1차로 가겠습니다. x의 1차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x와 2x의 y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x가 들어있지 않은 3y 세제곱과 마이너스 9y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요. x로 묶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x로 묶어주신다면 x 요거 먼저 쓸게요. 더하기 2y 제곱에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2까지 묶어서 y 제곱 마이너스 3에 x 요렇게까지 묶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물론 맨 위의 식처럼 쓰셔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정리하고 하는 연습을 잘 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예제를 바탕으로 이제 유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유제 3번은 어떻게 할까요? 그쵸. 역시 전개하는 문제고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개 한 개 이렇게. 자, 시작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x제곱과 x 5제곱을 곱하면 x의 몇 제곱이 될까요? 그렇죠. x 7제곱입니다. 요거를 x 10제곱 계산하시면 큰일 나죠. 아까 얘기했어요. x제곱과 x의 5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고요. 10제곱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여기에다가 5제곱을 했을 때가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x 7제곱 되고요. 자, 그 다음은요. 더하기 x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잡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3의 x의 5제곱이고요. 이렇게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그 문자 하나를 잡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x 7제곱이고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3x의 5제곱입니다. 그리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여기까지 되시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항이 많죠. 앞에도 3개, 뒤에도 3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잡고 3번 가시고요. 하나를 잡고 3번 가시고 또 마지막 하나를 잡고 3번 갑니다. 결국 여러분은 하나하나 한 집 한 집 방문을 몇 번 하셔야 되나요? 몇 번? 9번. 아시겠죠? 예, 9번 하셔야 돼요. x를 잡고 3번, y를 잡고 3번, 마이너스 3을 잡고 또 3번 이렇게. 됐죠? 시작합니다. 자, x를 잡고 가시면요. 2x 제곱이 되고요. x랑 3y는요. 3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와 1은요. 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y와 2x가 만났습니다. 2xy고요. 그 다음에 y와 3y가 만났죠. 3y 제곱이고요. 그리고 y와 1이 만났습니다. y입니다. 마지막으로 3입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3과 만나면요.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9y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x제곱 하나네요. 2x제곱. 자, 그 다음은요. 그렇죠. x에 1차 들어갑니다. x에 1차 들어갔는데요. 2xy랑 3xy가 같이 들어가 있죠.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5xy. 그 다음에 x에 1차 또 찾아보세요. x와 6x 들어가 있죠. 요거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5x. 이제 x에 1차는 끝났죠. x가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모아볼게요. 자, 3y제곱 y, 9y, 3이죠. 그럼 동류항 모아보시면 y랑 9y, 마이너스 9y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요것만 두 개가 계산이 되고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8y죠? 나머진 그냥 쓸게요. 3y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름 뒤에는 x가 안 들어가 있지만 y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나름 정리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건 보통 많이 하는 정리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오늘 여기 x는 묶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안 묶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답에 지장 없습니다.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뭐 이런 말은 없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돈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제 4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4번은요. 유제 4번 보세요. 성립함을 보이래요. 어떤 걸 성립하는 걸 보이라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1번이 뭘까요? 그렇죠. 1번은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요. 곱셈에 대한 무슨 법칙? 분배법칙이죠. 성립하는 걸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1번입니다. A, B, C 먼저 해볼게요. A, B, C를 먼저 하는 거. 그러면 그대로 X에다가 B, C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 계산 들어갑니다. 이걸 먼저 계산할 거니까 X 세제곱 그리고 X 제곱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X 제곱 그리고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요. 이쪽 정리해 주시면은 X 세제곱에 2x 제곱에 그리고 x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정리 마지막 더 할까요? x 4제곱 이제 분배하셔야죠. 2x 세제곱 그 다음은요. 또 들어가면 x의 제곱. 이게 바로 a의 bc를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다시 이번에는요. 비교해서 a, b에다가 c를 곱합시다. 요거 두 개를 계산한 게 같다는 게 나오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A, B에 C를 곱합시다. A는 X고요. B는 X 더하기 1이고요. C가 뭘까요? X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먼저 요거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니까 요 팀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거를 계산할게요. 아하,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조금 있다가 할 곱셈 법칙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x곱 더하기 x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지금 2번 곱해진 제곱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를 바로 제곱을 계산해 줍시다.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지만 어떻게 계산했었죠?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은 2배의 앞뒤 x 세제곱이겠네요. 그 다음은 뒤에 거 제곱. 됐죠? 따라서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다는 걸 확인합시다. 자,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끝났죠?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1번은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A에 BC를 더한 거 곱한 것과 그 다음은 AB에 AC를 곱한 것이 같다는 걸 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A에 BC를 더했다라고 한다면 A는 X고요. B 더하기 C는요, X 더하기 1에 X 다시요, 더하기니까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B 더하기 C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x제곱에 2x에 더하기 1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x세제곱 역시 분배하셔야죠. 2x제곱 그 다음은요. 또 들어가면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A, B, AC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AC입니다. A, B 하니까요. x에다가 B가 x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 A는요, X였고요. C는요, X제곱 더하기 X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역시 계산해 주시면 X제곱, X. 됐죠? 그 다음은요, X세제곱, 그리고 X제곱.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면 X세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이 두 개 있죠? 그리고는 X 이렇게 정돈 가능하죠? 저는 내림 차순으로 지금 정돈이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지금 또 같다는 거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세제곱에 제곱에 X 이렇게 정돈이 됐고요. 아, 따라서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도 지금 성립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유제 4번까지의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저랑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목표는 뭐였죠? 계산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계산을 잘해서 답을 잘 내는 거였고요. 그러기 위한 도움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공식들과 법칙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공식들을 기억하시고 복습을 하고 오시면 훨씬 좋은데요. 네, 어떤 공식들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더한 거를 제곱한 거 조금 아까 한번 했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보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곱셈 공식들 한번 복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첫 강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강 혹은 동영상 강의, 동강이라고 하죠. 인강이나 동강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 본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선생님은 인강이나 동강을 한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의를 보고 딱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다. 이러면 도움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인강이나 동강을 보지 마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즉,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도 쓰면서, 직접 풀어도 보면서, 또 하나는 입으로도 말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네 대답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공식을요, 저처럼 입으로도 연습하시고요. 옆에 동생이 있으면 가르쳐도 보시고요. 동생이 없다면 혼잣말이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은 이 강의를요, 보지 마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강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1강은요, 계산 위주로 연습한 거 여러분 복습 꼭 잘 하시고요. 포켓시몬 확인하시고 또 퀴즈 정답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